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이 태어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에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이거 설명했어요. 한참 전에. 벌써 한 1년 전이니까 본데. 창세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운다겠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겠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친다겠잖아요. 그리고 뱀의 후손은 뭐래요? 예수님의 발등을 물어 뜯는다겠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발등상에를 물린 거예요. 뱀한테. 뱀의 후손한테. 그런데 또 뭐라겠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대가리를 작살을 낸대요. 내 쳐서 박살을 낸대.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 죽고 끝났나요? 아니죠. 부활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뱀의 후손을 머리를 박살낸 거예요. 지금 꼬리만, 뱀의 꼬리만 남아있는 거야 지금. 왜 이 말을 하냐?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건 뭐냐면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죄를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의 죄를 끊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시켜버린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천사를,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의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결혼을 해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임신이 된 게 아니고 정혼을 하고 각자 살을 때 그걸 또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그 약혼한 거 그런 걸로 따지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정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식 부부도 따져요.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우리나라는 약혼식을 하고 나서 파면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호적이 빨간불이 안 가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정혼을 했다면 정식 부부로 따져요. 합방을 하지 않더라도 따로 살더라도 그런 전례가 내려오던 그 이스라엘 나라에 내려오는 그게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사실상 그 요한복음에 나오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혼인잔치 얘기 있잖아요. 첫 번째 이적을 베푼 거. 그거에 대해서도 내가 다 그 설명을 할 게 많이 있는데 거기까지가 또 너무 신학적이고 거기까지 가면 그러니까 그건 안 하는 건데 혼인잔치에 대한 것도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혼인잔치 풍습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그거 하나만 얘기할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풍습이 뭐냐면 우리나라처럼 결혼식을 하루에 딱 끝내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에 일주일 동안 그리고 또 창세기에 보면 뭐가 나와요? 너무 멀리 가는데 또 오늘 창세기에 보면 뭐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자기 마누라를 잃고 이제
그 이삭이 이제 엄마도 잃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낙심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결혼을 시키려고 그 종을 보내잖아요. 종이라기보다는 청지기죠. 그러니까 종이 있고 청지기가 있는 거예요. 집안에 가면은 왜, 그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대감집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종이 많아요. 근데 종을 다스리는 종이 또 있어요. 그 위에 계열. 그게 또 청지기라고 하잖아요. 주인의 말을 듣고 자기가 그 집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양반집에서 양반이 그 양반집 주인이 다 시켜야 되는데 양반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청지기를 두고 청지기에게 명령을 내리면 그 청지기가 그 저기잖아요. 그 종들에게 이제 직분을 이제 야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하고 여종한테 너 이거 하고 너 이거 하고 너 이거 시키잖아요. 그게 청지기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을 자기가 기르는 그런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디로 보내요? 어디로? 아브라함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아이 너무 깊이 들어가네 또. 하란에서 왔잖아요. 하란이 어디예요? 지금의 이라크 그쪽이잖아요. 외갓집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자기 고향 외갓집으로 보내서 거기 가서 누굴 데리고 가요? 리브가를 데리고 가라고 그래요. 장가를 보내려고. 걔 가갖고 며칠 동안 가잖아요. 거기서 가는 도중에 뭐 있잖아요. 그런 거. 우물가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뭐를 주고 와요? 예물을 갖고 와서 예물을 주고 오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런 풍습이 있어요. 가서 쉽게 말하면 반지도 주고 목걸이도 주고 옷도 주고 신발도 주고 금목걸이도 주고 이렇게 하고 온 거예요. 그렇게 하고 오고서 이제 왔다가 이제 언제 갈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후에 이제 가서 이제 아내를 데리고 이러는 거거든. 그런 풍습이 있어요. 자, 가나의 혼인잔치가 그걸 예를 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과 상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풍습이 그게 나중에 또 그런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종말의 때에 환난이 일어날 것이다. 종말의 때에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말씀을 지금 선포하신 거예요. 그동안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재림의 시기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그건 얘기했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나? 삼일체 하나님 그거 각자 맡은 역할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절은 성자의 전지성을 의심하면 안 된다. 신성 모독을 하면 안 된다. 모순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삼위일체의 직무상 원리 거기다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의 때에 그 시기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어느 때가 될지 아까 홍수 노아의 홍수 때처럼 응? 모른다. 독수리가 지난번에 했던 거죠. 독수리가 꼬이는 걸 보면 모르냐. 세월에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보면 모르느냐. 지금 이 말인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6개월 후에가 될지 1년 후에가 될지 2년 후에가 될지 10년 후에가 될지 모른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가 꽃이 피고 꽃이 지고 열매가 열고 하는 거 보면 그걸 모르느냐. 기상의 변화를 보면 모르냐. 천체가 변하는 거 보면 모르냐. 세상 돌아가는 일 아까 얘기했죠.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이라크 그런 거 보면 모르냐.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 이제 우리나라도요 한반도도요 지진의 염려도 옛날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도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지진이 이런 거 보면 모르느냐. 그리고 우주에 지금 뭐가 있어요. 우주 지금 우리는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우주에 각 나라에서 싸울 일 뭐가 있어요. 우주 그것도 뭐라 하죠. 우주선이라고 하나. 우리가 지금 왜 스마트폰을 지금 보고 다니잖아요. 그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그게 뭘로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우주에다가 그거 띄워놔갖고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거 받는 거예요. 그 전 세계의 지도를 볼 수 있고 지금 우주에다가 그걸 쌓아 올렸기 때문에 지금 우주에는요 지금 우주 저쪽 그러니까 뭐라 가지고 거기가 공기가 없는 곳 무공상태가 뭐대 우리가 떠 있어요. 그냥 거기에다 쌓아 올린 거예요. 지금 각 나라에서 그래갖고 그걸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돌아다니면 내비게이션에도 나오고 막 우리가 스마트폰도 할 수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게 있으니까 그런 걸 보면 모르느냐. 세상 돌아가는 일을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노아의 때와 재림의 때가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장가가고 시집가고 여기저기서 막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또 자식도 낳고 막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고 이런 때에 온다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나왔잖아.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27절에 지난번에 번개가 동쪽에서 서까지 번쩍임 같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본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언제? 너희들이 일상생활 하고 있을 때 언제 올지 모를 때 천사도 못 오고 아들도 못 오고 아버지만 할 때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 때 준비도 안 하고 살 때 또 아이벤자도 나오잖아요. 또 겨울이 되기 전이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그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지난번에 했잖아요. 23장에서 아이벤자 겨울이 되지 않는 거 그거 준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이때인 줄 알라. 그 얘기잖아요.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들이 생각지도 않은 때에 번개가 동에서 서로 번쩍임 같이 내가 그렇게 임할 것이다. 그때 가서 통곡하는 사람이 있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준비된 사람은 찬양한다고 했으니까. 열처녀 비유에서 5은 준비되고 5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온 거
그게 재림에 관한 거예요. 그게 재림에 관한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거기서도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재림의 때. 이 초림이 아니고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언제를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하잖아요. 공중 재림.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교인들은 다 끌려 올라간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30 몇 절까지 할 때 28절 이런 데서 했어요. 그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이 올 때 준비된 백성이냐 준비되지 않은 백성이냐. 열처녀 중에 열처녀는 왕국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혀버린 거야. 그러니까 기름을 사러 간 사람 준비가 안 된 거잖아요. 준비가 안 된 거. 기름이 준비가 안 됐다는 거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그 종교생활한 거야. 겨울인 거야. 겨울. 그게 뭐예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이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안식일이 뭐예요? 왜 그 말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식일날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주일날 일요일날 어디를 가는데 키로수가 정해져 있어요. 몇 킬로 이상 가지만. 그게 아마 이스라엘의 율법에 3.5kg인가 4kg인가 3.5kg인가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 몇 킬로인 것 같은데 그 이상은 못 가요. 율법상으로. 그 이상을 가게 되면 일이 돼버려.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엘리베이터 타면 안식일날 유대인들은 지금도 버튼을 안 누른다. 그게 일이라고. 그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주일날 그러니까 우리도 말하자면 주일이고 유대인들도 말하자면 안식일날 토요일날 전쟁이 나거나 그래봐요. 3km 이상 못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그때 로마 디도가 쳐들어올 때 그때 쳐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엄청나게 사람이 죽었어요. 그게 안식일 날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겨울이 찾아오지 않도록. 믿음이 떠나는 거죠. 안식일 날이 되지 않도록. 그건 유대인들에게만 그때 당시에 얘기한 거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때 무너질 때, 남유다가 무너질 때, 이스라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엄청난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요. 아이 벤 사람, 또 그 얘기도 했잖아요. 제가. 보석을 물르다가 마셔버렸다고. 안 뺏기려고. 그래서 그걸 알은 디도의 그 부하들이 여자들의 배를 갈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갈라보니까 진짜 임신한 사람까지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구하고 있을 때에 돌연 심판의 홍수가 쏟아지는 것 같이 창세기 6장 아까 읽었던지 7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주의 재림도 그렇게 된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런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에게
돌발적인 사건들이 그렇게 일어난다. 그걸 너희들이 알고 있어라.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들이 생각지 않은 날에 그날이 돌아올 수 있으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그 말인 거예요, 지금. 노아의 방주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세상에 얽매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종말의 때를 예고하는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을 너희들이 보리라.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무관심하고 있던 그날, 무관심하게 일상생활에 얽매여서 살고 있는 사람, 예수도 모르고 예수는 없어, 하나님은 없어, 그건 종교인들의 말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준비되지 않을 때 온다는 걸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아까 노아처럼 방주를 예비하고 120년 동안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가족들이 8명의 가족들이 준비하고 있다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다 살아남은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노아의 때를 생각해라. 노아의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37절. 노아의 날에 어떠했던가? 8사람, 그 사람들은 들어갔지만 홍수 이전에 노아의 방주로 만들고 120년 동안 만들고 다 지어졌을 때 홍수 직전에 하나님이 노아 8사람과 또 뭐를 했어요? 그건 내가 안 읽었지만 각 짐승 한 쌍씩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서 그것도 짐승이 겨왔어요. 걸어왔어요. 그렇게 하고 자기들이 다 들어갔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문 닫아버린 거예요, 방주를. 그렇게 하고 준비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하늘 궁창을 열어서 비를 내린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일상생활하고 예수가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교인들의 말뿐이야, 거짓이야 하고 있을 때, 준비가 안 됐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를 생각해라. 노아의 때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때를 생각해라.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방주를 들어갔던 그 8사람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너희도 재림 시기에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어라. 그랬을 때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시하는 자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자들. 자, 도둑같이라는 말이 지금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도둑같이라는 말이 뭐예요?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한테 이 말이 해당이 되나요? 진짜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영접한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도둑같은 예수님 재림을 건나요? 아니요. 이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오늘 와도, 내일 와도, 글패 와도, 모레 와도, 1년 후에 와도, 2년 후에 와도 우리는 준비되어 있잖아요. 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도둑같이라는 말이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 그 말씀이에요. 누구한테 해당돼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교회를 다녀도 종교생활하는 사람,
그 사람들한테는 도둑같이 오는 거야. 도둑놈이 도둑질 하러 오는데 주인이 알게 와요? 모르게 와요. 예수님 그 비유도 있잖아요. 도둑이 강도가 어느 집을 털러 가는데 거기서는 뭐라고 나와요? 그게 10몇 장에서 했는데 도둑이 올 때 깨어서 알고 있다면 도둑을 안 맞는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서 비유를 가면서 뭐라 했어요? 강도보다 강하면은 도둑을 때려잡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비유를 누구한테 들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자기네들 일컬어서 한 말로 알고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도둑같이 오는 그런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비했던 노아는 방주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날이 바로 영원한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날, 찬양의 날, 축복의 날, 덩실덩실 춤추고 잔치하는 날, 천국 잔치하는 날. 고린도전서 7장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혼한 남자는 세상에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34절에 보니까 또한 아내와 처녀 사이에도 차이가 있나니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주의 일들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 하지만 결혼한 여자는 세상의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자기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예수님이 뭐를 말씀하셨어요? 이렇다는 거예요. 결혼한 남자와 결혼한 여자와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 결혼하지 않은 여자의 차이. 늘 어떻게 한대요? 처녀는 어떻게 한대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주의 일들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한대요. 준비한 거잖아요. 준비한 거. 이 말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거룩하다는 거, 구원받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걸 예화로 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때, 지금이 종말의 때잖아요. 주님이 오늘 오셔도 하나 의아할 것이 없는 그런 때란 말이에요, 지금. 노아의 때와 같이 홍수가 일어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할 때, 결혼하고 할 때, 직장 다니고 할 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이거는 뭐냐면 지금 준비가 안 된 사람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재림의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재명이 일을 더럽게 안 한다라는 것, 일을 더럽게 못한다라는 것. 그러면 못하는 건 못한다고 얘기하고 안 하는 건 안 한다고 얘기하고 왜 이자들이 못하고 안 하는지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따져 묻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 여론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이런 여론이 지금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정권이 왜곡하고 이 정권이 숨기는 진짜 진실들이 우리 국민들한테 다가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더더욱 우리 역할이 중요하고
우리가 더더욱 이 역할을 해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정권이 왜곡하는 원유의 진실, 언론이 숨기는 원유의 진실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굉장히 자세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주말 프랑스에 이어서 일본이 호르무즈 해협을 첫 통과했고요. 지난 주말 두 번째 통과를 했고요. 당장 어제 세 번째 통과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호르무즈와 관련돼 한 척도 통과 못하는 가운데 일본은 벌써 연이어 세 척이 통과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지금 일본은 이렇게 호르무즈를 뚫으면서 뭐까지 하고 있습니까? 내년 초 원유 물량까지 확보를 다 한 겁니다. 여러분들, 올해가 아니에요. 이미 올해는 끝났고요. 내년까지 물량을 확보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원유가 앵꼬날 걱정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일본이 원유 수급 부족 관련돼 가지고 가장 발이 빨랐고 가장 선제적으로 이 일을 해결하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 이 정권을 향해 물음표를 던지니까 이 정권 뭐라 그랬습니까? 호르무즈 통과 선박 국가별로 조건이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다카이치와 이재명의 외교력을 비교해 가면서 다카이치는 한데 이재명 왜 못하냐 물어보니까 그거 국가별 아니다. 다카이치 이재명 비교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게 지금 이 정권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말 같지도 않은 거죠. 그런데 이런 포장지를 지금 언론이 씌워준다라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냐? JTBC예요. 일본, 프랑스 통과했는데 우리 배는 왜? 단순 비교하기엔. 나라별로 비교하지 말라는 이 정권의 말을 따라쓰게 하는 거예요. 자, MBC 이란의 골라보내기. 일본, 프랑스 선박은 어떻게 통과? 자, MBC가 어떻게 보도를 하는지 좀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일본 관련 선박은 지금까지 모두 3척입니다. 일본 해운사 상선 미쓰이가 운영하고 있지만 하나는 오만 회사가 공동 보유한 선박이고 다른 2척도 인도 회사 소유로 일본인 선원은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의 목적지 역시 일본이 아니고 배가 등록된 선적도 일본이 아니라 세금과 규제가 덜한 파나마 등이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개입도 없었던 걸로 전해졌는데 이란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오만, 인도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선사가 자체적으로 이란과 직접 협상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도 있습니다. 지난 2일 통과한 프랑스 해운사의 컨테이너선은 몰타 선적으로 자동 식별 장치를 켜고 이란이 통제하는 항로를 지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지금 들어보셨죠? 지금 MBC가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하죠? 그거 일본 정부가 한 게 아니야. 그거 다카이치가 한 게 아니야. 그거 정유사 또는 선사에서 기업 차원에서 알아서 한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호르무즈 통과와 관련돼가지고 다카이치 이재명 비교해가며 이재명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게 어제자 JTBC와 MBC의 지금 보도의 주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럼 저는 거꾸로 물어볼게요. 지금 이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카이치가 한 게 아니다. 일본 정부가 한 게 아니다. 그냥 선사에서 기업 차원에서 알아서 한 거다. 이재명이랑 연관 짓지 말라 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기자 여러분들 태국은 뭐라 말할 겁니까? 우리 기자 여러분들 말레이시아는 뭐라고 말할 거예요? 우리 기자 여러분들 필리핀은 뭐라고 말할 겁니까? 이건 모두 다 정부 차원에서 밝힌 겁니다. 자,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문제를 삼는 게 뭐겠습니까, 신규 여러분들? 우리가 단순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는 건 문제 삼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본은 우회 대체로를 찾아가지고요. 내년 원유 물량까지 확보를 했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게 뭐겠습니까? 호르무즈 봉쇄 문제 얘기한 이유가 뭐예요? 원유가 앵꼬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앵꼬난 원유를 어떻게 갖고 올지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게 기업 차원이든 나라 차원이든 누가 하든 간에 가져만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정권은 이런 노력을 아예 안 하는데 지금 일본의 이런 성과와 관련돼 그거 일본 정부가 한 거 아니야.
그 일본 기업이 한 거야. 제명이 왜 비판해? 제명이 건들지 마. 라고 말하는 게 이게 지금 언론입니까, 친구 여러분들? 자, 더 나아가 제가 가장 어이가 없는 건 이 부분에 있어서 뒤에 나오는 보도들입니다. 그럼 과연 이런 얘기들을 지금 누가 하고 있을까? 누가 하는지 직접 영상을 확인해보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통한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이란 측과 교섭 같은 관여를 하지 않은 걸로 파악된다고 우리 정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는 무관하게 오만과 인도와 관련된 선박이어서 선주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자, 시민여러분들 누가 얘기하죠? 그냥 이 정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언론들은 실제 일본이 어떤 노력을 했고 일본 정부가 어떤 노력을 했고 다카이치가 어떤 협상을 벌였는지는 전혀 팩트 체크를 안 한 겁니다. 그냥 이 정권이 일본이 한 거 아니야. 일본 기업이 한 거야. 오만이랑 인도 선박이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그냥 언론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따라만 쓰고 받아쓰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일본 정부한테 공개적으로 질의를 했습니까? 다카이치 발언 언제 들어봤어요, 니들이? 자, 지금 보는 것처럼 그냥 이 정권의 주장을 마치 팩트인 것처럼 왜곡하고 숨기며 보도하는 게 지금 우리 언론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 있는 건 문제 있다 얘기하고요. 못하는 건 못한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원유가 앵꼬 난다고. 원유가 앵꼬 나면 우리나라 경제 마비된다고요. 경제가 마비되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의료용품, 더 나아가 생필품까지도 다 끊겨버리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걸 이 정권의 무능이라는 게 명백히 드러났는데 이걸 이 정권의 말처럼 그냥 언론들이 받아쓰게 하며 그거 다카이치가 한 거 아니야. 이재명 건들지 마. 그거 일본 정부가 한 거 아니야. 이재명 건들지 마. 라고 말하는 게 이게 얼마나 웃긴 상황인가, 신규 여러분들. 저는 저 보도 보면서 야, 진짜 갈 때까지 가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왜곡과 선전선동이 이제는 선을 넘어서 이 정권이 왜곡하고 선전선동하는 포장지까지 씌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 가짜뉴스로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무능까지도 덮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까도 제가 MBC 보도를 보여드렸어요. 근데 이 MBC가 지금 이재명 정권의 포장을 해주는 게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일본 선박 관련돼 일본 정부 다카이치가 한 게 아니라 말하며 제명이 건들지 말라 그랬는데 포장지를 하나 더 깔아줘요. 어떤 포장지? 이재명이 일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포장지. 뭐라 그러는지 들어보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척의 배가 아직 묶여있는 우리 정부는 일단 개별 협상보다는 국제 공동 대응으로 해역 개방을 압박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요구하는 통행료 납부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는 만큼 고려 대상이 될 수 없고 선사들 입장을 대변하는 해운협회 역시 정부 지침 없이 통행을 협의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선원들과 선박의 안전을 우선시하면서 전쟁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란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해주고 선박을 빼오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청와대는 구호품 제공과 선박 통과를 연계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는 대신 에너지 수급 우려를 풀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서쪽 얀부항 등 홍해 항로를 대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해수부 협조로 일정 요건을 갖춘 원유 운반선의 홍해 통항도 허용하는 등 민간의 추가 물량 확보 노력도 더욱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자, 시민은 보셨죠? 지금 MBC가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일본이 한 거 아니야? 다카이치 한 거 아니야? 이재명 건들지 마. 그러면서 마치 지금 이재명 정권이 원유 수급을 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그게 잘하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엄연히 따지면 어떤 상황이에요? 이 정권이 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이랑 협상을 하자니 트럼프한테 두드려 맞을 것 같고, 미국한테 다가가자니 호르무즈가 안 풀릴 것 같고, 이 정권이 외교적으로 그 어떤 노력을 못하는데 이걸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국가 비교 실상 반영을 못할 수도 있으며 신중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걸 그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신중한 거야. 잘하는 거야. 오히려 지금 일본이 못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언론들이 보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랑 똑같습니까? 과거 이 정권이 관세 협상을 벌임에 있어 미국과 트럼프가 우리와 일본을 콕 집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 정권, 일본이 우리보다 빨리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속도보다 국익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똑같잖아요. 일본이 호르무즈 봉쇄를 풀어버리고 내년치 원유까지 수급을 함에 있어 우리보다 빨라. 근데 이 정권이 느려. 근데 또다시 이 정권 뭐라 말합니까? 아, 그거 속도보다 국익이야. 우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잘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웃깁니까? 결과적으로 관세에 두드려 맞았잖아요. 이게 지금 주어만 달라질 뿐이지 똑같아요. 관세를 일본과 함께 우리가 제기됐을 때도 일본은 우리보다 관세 협상을 빨리 해서 더 좋은 협상을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본이 해놓은 거에 플러스를 시켜서 더 많은 걸 내줬다고. 근데 이번에 원유 수급 부족 문제와 관련돼서도 일본이 먼저 호르무즈 봉쇄를 풀어버리고 내년치 원유까지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삼으니까 또다시 이 정권은 과거와 똑같이 속도보다 국익이란 얘기로서 아,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일본이 못하는 거야. 오히려 지금 신중한 이재명이 잘하는 거야. 언제부터 양다리며 외교 무능이 신중이란 말로 포장지가 되는 거예요. 무능한 게 어떻게 신중한 겁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어떻게 신중한 거냐고.